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정원호 교수입니다. 귀한 사람들 인공호흡 편 이번 시간에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조용상 교수를 모시고 인공호흡 수술 전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상 교수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귀파트 진료와 연구를 맡고 있는 조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강의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호흡 수술 전 필요한 검사에 대해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호흡 수술 전 검사란 말 그대로 인공호흡 수술이 대상이 되는지, 수술이 가능한지, 수술이 안전할지를 사전에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검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공호흡 수술을 위한 검사는 크게 인공호흡 적응증이 되는지 확인하는 검사와 전신마취에 안전한지 전신마취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또 청력검사나 이외에 수술 전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을 위해 실시되는 검사들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검사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검사를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며 받아야 하나 궁금해 하시는데, 검사가 많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절차로 보통 진단에서 수술까지 이루어집니다. 저희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검사는 수술 전에 1박 2일 또는 2박 3일 정도 입원하여 입원 중에 모든 필요한 검사는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인공호흡 적응증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가장 중요한 청력검사가 있습니다. 청력검사는 환자의 연령별로 시행하는 검사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1세 미만의 환자들은 소리를 듣고 스스로 반응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수면 진정약을 복용한 후 뇌파로 청력 검사를 일반적으로 진행하며, 1세 이상 19세 미만의 환자들은 검사에 대한 협조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세 이상의 성인들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검사들이 진행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이에 따라 혹은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시행되는 청력 검사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청력 검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주관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관적 검사는 환자 본인이 직접 소리를 듣고 소리에 반응하여 검사자에게 소리가 들렸다고 알려주는 검사로 순음 청력 검사, 어음 청력 검사, 유희 청력 검사가 있습니다. 객관적 검사는 주관적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유소아들이나 주관적 검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행하는데, 수면 또는 진정 상태에서 소리 자극을 주었을 때 환자가 직접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나오는 뇌파로 청력을 대신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청력 검사들을 받은 결과 1세 이상의 경우 이처럼 고심도 난청이라고 진단받으실 경우에는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인공와우를 통한 청각 재활을 권유받습니다. 다음 인공와우 적응증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는 언어평가가 있습니다. 결국 청력이라는 것은 언어를 듣고 소통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중요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인공호흡 급여 기준상 19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급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보청기를 3개월 이상 착용한 이후에도 청능 발달이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도 필요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인공호흡 적응증을 확인하는 마지막 검사로는 CT와 MRI 촬영이 있습니다. 이 두 검사는 수술 전에 반드시 필요하며 뇌의 유무나 청신경의 경로를 확인하며 수술 시 술자가 참고하거나 조심해야 하는 인접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청력검사나 언어평가상 인공호흡 수술이 필요하고 대상이 되더라도 CT나 MRI상에서 심한 뇌기형이 있거나 청신경 자체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수술을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신마취에 필요한 검사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인공호흡 수술의 경우 안면신경 및 여러 뇌기관들을 조심하며 세밀히 진행되어야 하는 수술이므로 환자가 움직이면 안 되고 세밀함이 필요한 고난도의 수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신마취로 이루어집니다. 환자의 과거 병력이나 수술, 최근 투약 이력 등 기본적인 조사를 비롯하여 혈압, 맥박수 등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빈혈이 있는지, 신장이나 간 기능은 정상인지,
혈액응고 장애는 없는지를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심장 및 폐는 마취에 문제가 없는지 건강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성인의 경우에는 평형기능 검사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술 전 어지럼증의 유무와 관계없이 양측 평형기관의 기능을 검사하는 것으로 수술 전후 평형기관의 기능적 손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됩니다. 유소아의 경우 발달 심리평가를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요. 발달 기능, 적응 기능, 감정 기능에 대해서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수술 전 일반적인 인지능력, 지적 수준 등을 평가하여 청각적인 문제 외 다른 문제의 유무를 평가하게 됩니다. 조영상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수술 전 검사로 수술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수술이 어렵거나 수술을 해도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떤 경우일까요? 네, 인공호흡 수술 전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록 청각세포는 망가져 있더라도 청신경세포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인공호흡 수술을 할 때 전극이 들어가야 되므로 전극이 들어갈 수 있는 달팽이관이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들을 MRI나 CT를 통해서 사전에 청신경이 있는지 유무를 파악을 하고, 또 CT를 통해서 해부학적 구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신경 세포가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됐을 때는 예후가 매우 나쁘겠군요. 네. 그리고 또한 구조적으로 전극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면 수술이 굉장히 어려워지겠고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기타 검사로 유소아에서 발달 심리 평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특별히 중요한 경우가 있나요? 네, 유소아의 경우에 인공호흡 수술을 하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듣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언어 발달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하기 전에 하나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를 평가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서 아동의 현재 발달 상태나 인지기능, 그리고 지적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수술 후 앞으로의 예후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하므로 수술 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청각 개선이 되더라도 약간의 언어 발달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은요. 이번 설명에서는 빠져 있는데 유소아 난청의 경우 유전학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전체 선천성 난청의 원인 중에 50% 이상은 유전자 이상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환아 보호자분들께서 유전자적 결함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고 검사를 흔히 시행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당장은 유전적 결함을 안다고 해서 치료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향후에 가족력이라든지 예후 예측, 치료 방법을 이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카운셀링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고, 만약 가능하시다면 적극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전성 난청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향후 유전자 검사가 잘 이루어지고 유전자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이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네. 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은 인공호흡 수술 전 검사에 대해서 우리 조영삼 교수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후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